오늘 그 울산 혹은 이 PK 지역 현장 유세, 지원 유세 때 이런 여당의 비판에도 이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보긴 할 텐데 총선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권력과 예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허투루게 함부로 쓰면은 주인들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내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지만 약탈 한 번 없었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얻어맞은 사람 없습니다.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륜 정권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촛불 하나 들고 박근혜 정권 끌어내렸다. 말 안 들면 내쫓아야 되지 않냐. 이게 마치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등장한 게 그 누구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좋았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좋았으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갖다가 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비서실장한테 있습니까? 후보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가리워졌던 이재명 대표의 민낯이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중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기 전에 예. 먼저 본인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박탈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결론을 갖다 내리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 뭐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폐륜 정권이라는 말을 현장 지원 유세에서 했는데 또 몇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지원 유세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단어 표현 수위가 한껏 높아진 게 뭐냐면 뭐 지금 우리는 뭐 심리적 내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더 나와서 노돌 교수님 이게 물론 현장 지원 유세를 하다 보면 현장 분위기가 본인 지지자들 많고 다소 이제 격앙된 분위기들도 연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뭐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란 상태다 혹은 본인 피습과 관련해서 이제 마치 현 정부의 배후가 있는 듯한 그런 탓하는 듯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떠나서 뭐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얘기했죠.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그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가 오직 자신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욕설을 하는 예. 뭐 그것만 지금 저렇게 보여지니까 심리적 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48대 47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갈라지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린 그런 상황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여야를 막론하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야말로 내전 상태가 맞다면 내전 상태를 부추겨서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뭐 정말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피 흘리고 상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지도자가 거기서 전쟁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니다 얘기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민주당의 지금 과거 이제 지금도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투옥되고 정말 고문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본인의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죠. 예. 지금처럼 저렇게 뭐 그냥 날것의 언어를 쓰면서 욕설을 퍼붓는, 비난을 하는 그런 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내에서부터 비주류를 포용하고 알겠습니다. 일부러 자신들의 지역과 다른 호남 지역과 다른 영남 지역 인사를 등용하고 하는 그런 큰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큰 정치가로 남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 스스로도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올 초에 피습을 당했던 그 목의 상처를 가리키면서 리더가 편을 가려고 밀어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뭐 내쫓아야 되지 않냐, 패륜 정권, 뭐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란 상태다. 이 대표의 말폭탄 혹은 그 비판 수위도 집권 여당을 하는 수위도 한껏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이재명 대표가 부산, 울산을 찾았다면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에게는 크게 열세 지역인 순천, 광주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저희 스태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석에서 여기 계신 후보님들을 비롯해서 후보를 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른 얘기고 전국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가 그런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협의한 것은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하는 것 자체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김치만두 하나, 둘, 셋, 네 통. 네 개. 네. 우리가 점심은 그걸로 먹어야 돼요. 네. 저희가 광주로 넘어가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유명하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저 오른쪽이 이제 순천대학교고, 그러니까 순천의료원이고, 여기가 옛날에 보면 그 일제시대 때 가장 가장 병원 같은 그러네요. 병원이 있었네요. 그 인요한 박사 그 가문들이. 그분이 순천이잖아요. 네, 순천. 저희가 폐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전에 순천, 광주를 찾았다면 오후에 지금 이 시각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옥마을 거리에서 단상 위에 올라서 여러 지지자들과 호흡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정말 잘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전국의 시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모든 선거 후에 10년 만에 후보를 모두 냈습니다.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전북과 호남의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진심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주에 출사표를 던진 정운천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금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이따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현장 유세 현장도 공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어제도 뭔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약간 기류 변화가 있지 않냐고 했던 게 부산에 가서 지금 뭐 사과든 과일이든 뭐든 물가 올라서 너무 죄송하고 물가 잡고 잘하겠다. 오늘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다음 주에 추가 투입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현정 의원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을?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큰 어떤 공약들, 우리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의 지하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리고 당장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 상승률 지금 한 3.1%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이제 반찬이나 이런 어떤 먹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보면 꽤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이 시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그동안은 큰 담론을 제시했다면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즉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져가겠다.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물가 문제에 대한 이제 지금 운을 띄웠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1,500억 원에 달하는 이 물가 안정 자금을 일단 배포하겠다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서민층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일부에서는 이제 물가 지원금을 사실상 이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공약이 필요하고 이거는 사실은 여당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제 이 예산 집행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주로 민생 관련된 메시지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저기는 지금 오늘 광주의 대표적인 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충장로 거리에서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하는 모습이었고 조금 전에 직전에 봤던 게 바로 이제 부산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부산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느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부산에서 물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4월 이후까지 정치를 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네. 주식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로 장해찬, 김도훈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사실 장효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무려 16년 만에 호남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락을 떠나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본인들의 열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의 전체 후보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민들께는 또 어느 정도 상징성 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일단 뭐 공천이 취소되긴 했지만 도태우 후보의 어떤 발언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을 낳고 결국에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는 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후보를 낸 것 이상으로 정말 호남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총선 과정을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호남에 계신 또 국민들 또 호남 민심이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정치를 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는 얘기까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말 중에 뭐 여러 메시지들도 유권자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하기 전에 5.18 패배 논란, 도태우 후보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국민의힘인데요. 오늘 광주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광주에 국민의힘에 온 이후로 두 번째로 오는데요.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은식을 봐주십시오. 저는 이분이 저에게 올 때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정도면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박은식 정도면 비례대표 줄만합니다. 그런데 박은식은 2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식은 그냥 광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박은식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태 후보 공천 취소.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 바로 왼쪽에 광주에 출사표 던진 바로 박은식 후보,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박은식 후보. 지금 옛 전남독청 광장에 보이는 5.18 민주화 운동 성지에 본인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욕먹고 깨져도 다가가다 보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박은식 후보 결국은 이제 도태 후보 공천 취소도 마찬가지고 아마 호남의 진심을 보이겠다. 국민의힘의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은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인데 84년생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5.18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박은식 후보는 진짜로 본인이 그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신청했으면 비례대표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갖다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선거 사무실 낸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곳에서 선거 사무실을 갖다 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은식 후보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40도 되지 않은 그런 나이니까 앞으로 박은식 그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식 후보와 함께 그 지역구에서 맞붙고 있는 민주당의 소속 안도걸 후보도 공이 전해드려야죠. 사무실과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 안도걸 후보의 일성은 결국은 본인 슬로건은 선굴군 정치로 광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얘기, 오늘 순천 광주 그리고 지금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여야 슬로건 전쟁과 함께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